안녕하세요. 보고한의원 원장 이정훈입니다. 예전 광고에서 할머니가 손주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변이 황금색인 거 보니 장이 아주 튼튼하네 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변 색깔을 보고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를 가끔 가늠하고는 합니다. 실제로 물지도 되지도 않은 황금색의 변은 장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척도이고, 장의 건강은 신체의 건강함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안색이 안 좋은 걸 보니 어디 건강이 안 좋은 건가? 안색 또한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붉을 때는 몸 상태가 어떻고 검은색일 때는 건강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한의학의 진단학에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에서 아침마다 체크할 수 있는 건강진단입니다. 아침마다 하는 것들에서 다양한 요소를 살피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보고보감 7편은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건강 체크로 정했습니다. 이번 내용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죠. 아침마다 우리는 화장실에서 변을 봅니다. 그런데 자신의 변을 안 보고 그냥 변기로 흘려내려 보냅니다. 하지만 가끔은 자신의 변 색깔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의 색이 검고 끈적끈적한 변이라면 이러한 것은 변에 피가 있는 것으로 상부 소화관의 출혈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질환으로는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암, 식도정맥류, 출혈성 이염 등의 질환이 의심되며, 자주 이런 변이 보인다면 이는 장 내시경을 받아봐야 합니다. 이런 변은 염증에 의한 대장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결핵성 대장염, 베체트병, 기타 장염 등의 질환이 의심되며, 이런 병들이 있을 경우 진단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관리 또한 필요합니다. 출혈로 인해서 검붉은 색의 변이 나오는 것은 주로 대장 및 소장에 출혈이 있는 것으로, 그로 인한 결장암, 소장종양, 허혈성 장염, 장개실염 등의 병변이 의심됩니다. 또한 음식에 의해서도 변은 이렇게 색이 나올 수 있으며, 붉은색 음식을 많이 섭취한 것은 아닌지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는 출혈이 있는 것입니다. 주로 항문과 근접한 곳에 출혈이 인한 것으로 치액, 치루, 치열, 직장폴립, 직장궤양 및 암이 의심되는데, 가장 많은 케이스가 치질이죠. 만약 식사량이 많고 배변 시에 변이 굵게 나오고 선홍색의 출혈이 보인다면 항문의 출혈도 의심해 보세요. 이러한 색이 보인다면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주로 담즙을 배출하는데 이상이 있는 것으로 총담관 결석, 담관암, 담낭암 등이 있지는 않은가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을 함유한 제산제를 과다하게 복용하지 않은지 한 번쯤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백색의 변에 대한 제 친구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 아버님이 시골에 사시는데 서울의 아들집에 오신 거죠. 화장실에서 변을 보았는데 아버님이 물 내리는 것을 깜빡하신 겁니다. 아들이 들어가서 변을 보고 놀라서 얼른 물을 내리는데 변 색깔이 시멘트 색깔 같은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길래 제가 담낭 쪽에 이상이 의심된다고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해줬고, 그 후 담낭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저를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배변 시에 무슨 색인지 꼭 확인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녹색의 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소장염증이나 대장염증 등 염증성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엽록소를 함유한 약제의 복용으로 인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녹색의 음식을 많이 먹은 것은 아닌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식사량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먹은 것이 적으니 나오는 것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환이 있다면 결장암,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을 의심해 봐야 하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면 장의 기능을 높여주는 치료로 한의학의 진료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토끼똥처럼 가늘고 점점이 나오는 변입니다. 이것은 직장암,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우려되는 상태로 장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아서 치료해야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설사가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장염을 의심해보고 세균성 식중독이나 비브리오 장염, 아메바 장염에 의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열이 나면서 물 같은 설사가 계속된다면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곤할 때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증상이 바로 입의 병입니다. 입술 주위에 물집이 잡히기도 하고, 입안도 헐고, 혓바늘이 돋기도 하고, 백태가 끼는 등 종류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입은 전신 건강의 신호등이라 불릴 만큼 예민한 기관이므로 입을 살피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들도 입술의 색, 형태, 혀의 모양, 색깔을 보고 몸이 건강한지 아닌지 진단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입술은 촉촉하고 윤기가 나며 적당히 붉은색입니다. 하지만 입술색이 청색으로 변했다면 심장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몸에 어혈이 많이 뭉쳐있고 혈액에 산소가 부족한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혈을 풀어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윗속에 열기가 많은 위화의 상태일 수도 있으며 혹은 감기나 결핵 같은 소모성 질환도 의심됩니다. 한의학에서 윗속의 열기가 얼굴 쪽으로 상승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봅니다. 위화가 많은 체질은 배가 조금만 고파도 속이 쓰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며 입 안이 헐기도 합니다. 감기나 열을 동반하는 소모성 질환이라면 이런 원인 질환을 치료하고 위화 체질이 문제라면 화를 다스려 열을 내려주는 체질 처방으로 다스리는 것이 좋습니다. 혈어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기가 허하고 피가 부족하면 입술색이 허옇게 변색되지요. 환자의 경우 눈 밑을 이렇게 보면 결막의 색깔도 희게 변해 있으며 이러한 분들은 대체적으로 빈혈에 시달리고 있고 혈을 보태주는 보혈 보양약인 녹용한약으로 몸을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입술을 주관하는 심장과 비장이 열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스트레스와 과로를 피하고 심장과 비장에 쌓인 열을 풀어주는 치료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B나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입술이 자주 트고 갈라지는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피로로 인해 면역 기능이 저하됐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처음에는 입술 주위가 가렵고 따갑거나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가 지나면 작은 물집들이 좁쌀처럼 발생합니다. 몸의 체력이 좋을 땐 잠복해 있다가 피곤하면 나타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물집이 생기는 초기에 항바이러스 연고제를 발라주거나 만성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재발하기에 면역력을 높이는 경옥고가 도움이 됩니다. 민간요법으로는 면역력을 키워주는 삽주 뿌리차나 인삼차가 권장됩니다. 삽주는 창출이라는 한약재로 쓰이는 약용식물로 연구 결과 조직세포의 면역작용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런 삽주를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차처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혈이나 비열이 쌓였을 때 잘 나타납니다. 심혈이란 심장에 열이 있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했을 때 생기는 증상인데요. 비열은 소화기에 열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일단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책이고 피와 혈관에 좋은 토마토 주스를 자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혓바닥에는 설유두라는 특수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처음에는 빨갛게 붓다가 점차 노랗게 변하곤 합니다. 그리고 피곤하거나 화를 많이 낼 때 생기기 쉽습니다. 우선 고추, 후추, 겨자 등의 매운 음식이나 인삼, 생강, 닭고기 등 열이 많은 음식을 삼가고 가급적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의학은 진단을 할 때 다양한 부분을 살펴봅니다. 우선 진맥을 해서 맥의 흐름을 보고 약한 장부를 파악하고 설진을 통해서 혀의 상태를 보고 내적인 문제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얼굴색을 보고 파악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흔히 간신, 미패신 등의 총 5가지 장부와 연관지어 살펴보게 됩니다. 얼굴에 푸른빛이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대체적으로 간의 기능이 약해져 그럴 수 있습니다. 간에 문제가 잘 생기는 사람은 건강이 나빠지며 짜증을 많이 내게 되죠. 성격상 지나치게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면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분들을 진단해 보면 배꼽 위쪽을 누르면 단단하고 아프면서 소변이 찔끔찔끔 나옵니다. 또한 팔과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편입니다. 간이 안 좋으면 양 옆구리 아래가 쑤시고 아랫배가 당기는 증상과 더불어 눈이 침침하며 귀가 잘 안 들리는 증상도 나타납니다. 간에 열이 있으면 눈이 충혈되면서 자주 붓고 손톱이 쭈글쭈글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화를 많이 내면 간이 안 좋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람을 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며 특히 가을철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깨와 자두, 부추 등과 신맛이 나는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에 붉은빛이 도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심장의 건강을 살피고 기운을 올려주어야 합니다. 심장의 기운이 좋지 않은 분들의 경우 배꼽이를 누르면 단단하고 통증이 나타나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손바닥 가운데 열이 나며 입이 건조하고 헛구역질을 자주 하는 편이고 옆구리가 걸리면서 갑갑하고 양팔뚝 안쪽이 아픕니다. 이러한 문제는 겨울철이 되면 증상이 심해지는데요. 따뜻한 국을 먹지 말고 땀날 정도로 덥게 옷을 입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보리, 양고기, 살구가 몸에 잘 맞습니다. 얼굴이 누런빛이 돈다면 비장의 기능이 약할 수 있습니다. 비장에 문제가 잘 생기는 사람은 생각과 고민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비장에 문제가 많은 분들의 경우 증상이 트름이 자주 나오고 입맛이 까다롭습니다. 배꼽 주위를 누르면 단단하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배가 더부룩해서 소화가 잘 안 되며 몸이 무거워 계속 누워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팔다리에 힘이 없고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가 잘 불러오는 대신 대소변은 잘 나지 않으며 걸어가다가 자주 발바닥이 아픕니다. 따뜻한 것을 배불리 먹지 말고 습도가 높은 곳이나 젖은 옷은 피해야 하고 땀이 난 후 차은 바람을 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맵쌀, 소고기, 대추, 아욱 등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빛이 창백하다면 폐의 기능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폐에 문제가 잘 생기는 사람은 쉽게 우울하고 눈물이 많은 편입니다. 폐에 문제가 있으면 재채기를 자주 하며 배꼽 오른쪽을 누르면 단단하고 아픕니다. 숨이 차서 기침을 자주 하며 오싹한 한여를 느끼고 어깨와 등이 아프고 땀이 잘 나며 허벅지, 무릎, 넓적다리, 장단지, 정강이, 발 등이 하지 부분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은 여름에 심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찬 음식을 피하고 기장, 닭고기, 복숭아, 파가 폐가 약한 분들에게는 참 좋습니다. 얼굴빛이 검은 분들은 신장에 문제가 있거나 신장의 기능이 약해져서입니다. 신장에 문제가 자주 생기는 사람은 허리가 굵고 두려움이 많은 편입니다. 하품을 자주 하고 기지개를 자주 켜는 경향이 있으며 신장이 안 좋으면 배꼽 아래를 누르면 단단하거나 아프며 설사를 자주 합니다. 아랫배가 당기고 정강이에 찬 기운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면서 어깨, 등, 목덜미가 쑤시며 때로는 현기증이 납니다. 이러한 증상은 장마철에 심해지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증상이 있으면 무거운 것을 들지 않으며 땀이 난 뒤로 바로 목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콩, 돼지고기, 밤, 콩잎 등을 자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 카톡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세요.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상 아침마다 체크할 건강 바로미터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이상 보구보감이었습니다.